우리가 좀 어떻게 극복을 하고 해결해야 될까요? 우리가 막 네. 스트레스 그러면 되게 네. 나쁜 걸로 생각하잖아요. 스트레스 원래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낯선 상황에 적응하는 우리 심리적, 신체적 기제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이제 과도하게 막 돼버리고, 그러니까 뜻하지 않는 그 방식으로 자꾸 발전하게 되니까 이게 우리 몸에 병을 일으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러니까 원시 시대 때 fight or flight, 그러니까 싸우거나 도망가거나 무조건 낯선 상황이 되면 둘 중에 하나가 돼야 돼요. 그러면 싸우려고 그러면 피가 근육에 다 몰린다고요. 예. 그러면 이제 위장에 쓰던 피가 이제 근육으로 다 가니까 소화가 안 되고, 그러니까 스트레스 받으면 소화 안 되고 그런 현상이 그런 거거든요. 근데 이제 심리학에서 얘기하는 건 뭐냐면,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스트레스가 이제는 없어지고 정신적인 스트레스들만 이제 남아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정신적 스트레스에 대응하는 가장 좋은 게 뭐냐면, 스트레스 카핑 스트래티지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스트레스 대처 전략을 자기 나름대로 갖고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막 스트레스 받는다, 뭔가 내가 힘들다 이러면 자기만의 독특한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방법을 갖고 있어야 그걸 벗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네.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냥 버틴다고. 어? 버티는데 그게 이제 혈관이 빡 터져버리고 이제 어느 날 갑자기 툭 나가 떨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비제의 경우도 정말 막 하나 성공하기 위해서 막 이러다가 이게 실패해버리니까 툭 나가 떨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만의 그 삶을 여유롭게 유지할 수 있는 그 스트레스 대처 전략이 전혀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 40대 남자들의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이런 스트레스에 대한 그 대처 전략이 전혀 없는 거예요. 사실 비제는 너무 지나친 완벽주의가 있었고 성격이 소심했고 또 사실 작곡가들이 프랑스 그 시대의 작곡가들은 오페라로 성공하지 않으면 정말 먹고 사는 거마저도 좀 막막한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네. 그때 그 작곡가들이 오페라로 성공하지 못했을 때 제일 많이 하는 일이 남의 작품 피아노로 편곡하는 거였습니다. 출판사에서 이 일 따다가 이거 하고 있는 거예요. 편곡기나 하고 있는 거예요. 당시 그러니까 예. 비제도 그렇게 살았었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야심을 가지고 계속 준비했는데 뭐 계속 실패를 하니까 그렇게 정말 까르메드로는 내가 승부를 봐야겠다 하고 완성을 하고 나서는 허탈감도 들었을 거고 잘 안 되니까 이제 주저앉게 됐어요. 그럼 카르멘이 언제부터 히트를 하기 시작한 건가요? 의외로 독일 사람들의 힘이 큰데요. 그래요? 네. 이 비제가 죽기 전에 빈 오페라, 역시 또 다른 오페라의 중심지죠. 비엔나 오페라하고의 계약에 사인을 합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그해 10월, 이제 비제가 죽고 4개월 뒤죠. 10월에 이제 빈에서 올려지는데 그때 뭐 브람스를 비롯해서 수많은 독일과 이 오스트리아의 유명한 예술가들이 다 이걸 관람하고 완전히 푹 빠져가지고 뭐 극찬을 했는데 그래서 이게 전 세계로 퍼져나가게 되는데 그래서 이제 다시 역으로 1883년에 파리에서 다시 공연이 되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독일 사람들 엄격하고 이 법을 잘 지키는 이 사람들이 속으로 욕구 불만이 많았던지 계속 이 카르멘을 보면서 그 열정에 막 열광을 했고 브람스 같은 조용한 사람도 이걸 수십 번 봤다고 하니까 그러니까 그게 이제 비극에 대한 뭐라 그럴까요? 비극을 통한 카타르시스 뭐 이런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인생이 다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슬픈 걸 보면서 막 나보다 더 슬프고 더 힘든 사람도 있어. 저렇게 죽기까지 해. 내 인생 그래도 좀 괜찮은 편이야. 그 슬픈 사람한테 자기 감정이입을 해서 눈물을 흘리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비극이 갖고 있는 심리학적 기능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삶의 그 복잡한 부조리함들이 우리 삶을 얼마나 괴롭게 만들고 이걸 어떻게 탈출해야 되느냐. 뭐 이런 것들을 고민하는데 아주 눈에 보이는 아주 흥미로운 오페라를 가지고 그런 얘기를 다 해주니까 뭐 열광하는 거죠. 그리고 거기서 위로를 받고. 카르멘이 뭐 21세기 지금까지도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고 있는데요. 여기서 가장 유명한 곡은 바로 그 카르멘이 남자를 유혹하는 하바네라가 아닐까 싶어요. 그죠? 여러분 듣고 싶으시죠? 오늘은 특별히 소프라노 이지은 씨에게 저희가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Apprivoise et si vient à ma l'appel si lui convient de refuser rien de fait mon soupir l'un parle l'un vient l'autre se tait et c'est l'autre que je préfère il n'a rien dit mais il me plaît. L'amour
quand ça va, pris il vient. Tu crois le tenir, il t'invite, tu crois l'éviter, il t'attire. Il n'a jamais connu de loi. Si tu ne m'aimes pas, je t'aime. Si je t'aime, prends garde à toi. Si tu ne m'aimes pas, si tu ne m'aimes pas, je t'aime. Mais si je t'aime, si je t'aime, prends garde à toi. 아, 오늘 카르멘이라고 해서 뭐 저도 좀 신경을 썼습니다만 뭐 우리 이지은 씨의 이 매력에는 따라갈 수가 없네요. 예, 오늘 정말 아름다우십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 카르멘 여주인공의 이 매력이라 하면 뭐가 있을까요? 사실 그 모든 오페라에서 매력적인 여인들이 꼭 나타나는데요. 네. 이 카르멘은 화무파타랍니다. 정말로 네. 여자의 변신을 여러 가지로 할 수 있는 그런 여인인데요. 저는 사실 이 캐릭터를 가장 사랑합니다. 아, 그러세요. 네. 특별히 좀 더 잘 보려면, 이 감동이 2배가 되려면 어떤 식으로 우리가 좀 감상을 해야 될까요? 이 카르멘은요, 굉장히 많은 아리아와 이중창 같은 게 있어요. 근데 정말로 그 선율이 아름다워서 바이올리니스트가 솔로곡으로도 그 카르멘 판타지라는 곡을 만들 정도로 정말 아름다운 선율인데요. 그냥 듣고만 있어도 즐겁지만 이중창에서 느낀 그런 어떤 뭐랄까 이렇게 찡하는 가슴을 네. 여리는 그런 대목이 꼭 있습니다. 그거와 그다음에 솔로들의 멋진 아리아를 즐기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멋진 또 공연을 펼쳐주신 이지은 씨에게 여러분 큰 박수 전해주시고요. 여자라면 누구나 그 마음속에 카르멘이 있다. 우리 경아 씨도 얘기하셨지만 이 카르멘의 하바네라 듣고 나니까 이 카르멘이란 여자가 참 어떤 여인이었을까 궁금해집니다. 근데 그 매춘부였다는 얘기도 있어요. 예, 이 여인에 대해서 어떤 분이 좀 설명을 해주시겠습니까? 네. 그 모가도르, 네. 라 모가도르라고 불리우는 이제 이 여인이 있었습니다. 이 여인은 이제 아주 그 빈민가에서 태어나가지고 이 맨 처음에는 이제 매춘부로 이렇게 10대 때부터 매춘부로 살다가 이 스트립 댄서로 전향을 하고 거기서 알게 된 백작하고 결혼까지 해서 백작 부인까지 된 이런 여인이었는데요. 이 원래 이름은 이제 이 셀레스트 베나르라는 여인이었는데 이런 이 여인의 삶을 보면은 수많은 남자들 편력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이제 보면은 조르주 상드가 또 그 시대에 유명했던 또 남성 편력이 많았던 여인인데 상드의 쇼팽 전 애인이었던 시인 뮤세하고도 또 사귀었고 또 이 소설의 카르멘 소설의 원작인 메리메하고도 일주일 정도 사귀었다고 하고요. 네. 그래서 굉장히 어떻게 보면 팜파탈이라고 볼 수 있는 그런 매혹적인 여인이었는데 네. 이 여인이 이제 좀 중년이 돼가지고 은퇴해서 이제 농장을 시골에 짓고 있을 때